파워쿼리를 이용해 구글 서베이 실시간 응답과 엑셀을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구글 서베이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co.kr에 접속을 하시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에 구글 사이트의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9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 구글 계정의 메뉴 부분에서 설문지를 선택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한 4번째 줄 정도의 구글 설문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설문지를 만드는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왼쪽 가장 위쪽에 십자가로 표시된 새 양식 시작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비어있는 구글 설문지를 만드는 페이지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제목은 구글 서베이와 엑셀 연결, 이렇게 해볼까요? 구글 서베이와 엑셀 연결. 첫 번째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은 몇 번째 응답입니까? 매우 심플한, 이것은 몇 번째 응답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종류를 단답형으로 변경해 볼까요? 쉽게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단답형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 제목은 구글 서베이와 엑셀의 연결, 질문은 이것은 몇 번째 응답입니까? 그리고 단답형으로 답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 한 개밖에 없는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업무에서 할 때는 훨씬 복잡한 설문지를 만들지만 우리는 파워쿼리로 이 구글 설문과 엑셀을 연결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문지를 만들었으므로 이 설문지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를 클릭해 보실까요? 네.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 설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여기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기 쉬운 본인의 이메일 여러분께서 직접 답하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설문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마크를 선택하시고 본인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시고 이메일에 설문지를 추가하신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적으신 이메일 주소로 해당하는 설문지가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제 이메일 네이버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네이버 메일로 해당하는 설문지가 도착했습니다. 설문지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설문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질문이 하나밖에 없는 구글 서베이가 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번째 응답입니까? 라고 질문이 되어 있네요. 우리는 여기에 첫 번째 라고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첫 번째 답변이다 라고 첫 번째 답변하시고 보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내기를 클릭하신 결과 화면이 떴습니다. 구글 서베이와 엑셀을 연결한다 라고 하는 설문지에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라는 이 응답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탭을 닫지 마시고, 이 창을 닫지 마시고 일단 이대로 둔 채로 다시 우리가 구글 서베이를 만들었던 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베이 창으로 가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응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응답이 하나 들어와서 응답 옆에 드디어 1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들어왔을까요? 클릭해 보시면 응답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다 라고 제가 방금 답변한 이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런 구글 서베이를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서베이를 줬을 때 여러 사람이 답변하면 굉장히 많은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들의 답변이 있게 되겠죠. 네, 이 답변이 많이 있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하면 이 답변의 결과를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구글 서베이의 응답 결과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좀 데이터로 정리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도록 하죠. 네. 구글 응답의 결과, 서베이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두면 누군가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우리가 이 서베이를 보냈을 때 현재는 한 명만 답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라고 답변을 해서 한 개밖에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러한 데이터들, 응답은 점점 여기에 착착착 쌓이게 되죠. 이 쌓이게 되는 것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한 명이 답변하면 한 명이 답변한 게 쌓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들어올 때마다 이 데이터들이 응답 페이지와 연동되어서 쌓이는 스프레드시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글 서베이의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로 만드는 아이콘이 있죠. 클릭해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뉴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목 없는 설문지 응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 쉽도록 구글 서베이와 엑셀 연결, 엑셀, 네, 응답 이렇게 알아보기 쉬운 어떤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자, 응답의 결과가 답변으로 마치 엑셀처럼 보이는 어떤 답변으로 스프레드시트에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명만 답변했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 하는 답변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직접 만드는 데이터,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뭔가 이렇게 관찰하거나 서베이를 하거나 해서 만드는 데이터, 우리가 이런 것을 프라이머리 데이터라고 합니다. 1차 자료,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만든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면 더 많은 답변이 여기에 이제 쌓이게 되겠죠. 이 쌓인 데이터를 우리는 이 안에서 물론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굉장히 잘 사용하신다면 여기서도 여러분께서 다양한 어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엑셀의 다양한 기능에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통상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아마 저장하셔서 따로 별도로 엑셀 문서로 저장하셔서 분석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엑셀 문서로 가져간다, 엑셀로 가져간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마도 이거죠. 스프레드시트의 파일 탭에서 이것을 다운로드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다운로드 하겠다 라는 방법을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베이에 응답이 쌓인다면 응답은 모든 게 이제 다 동시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응답이 새로 쌓일 때마다 이 응답은 스프레드시트와 연동되어서 새로운 응답이 들어오면 스프레드시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스프레드시트에는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연동되어 있거든요. 응답이 들어올 때마다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엑셀에서 분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엑셀에서 분석하고자 만약에 파일의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런 기능으로 여기서 파일의 다운로드라는 기능으로 가져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가 가져오는 이 파일의 다운로드하는 시점이 지금에서 딱 지금 가져간다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응답이 새로 들어와도 해당하는 응답은 다운로드한 파일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본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본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파일의 다운로드처럼 사본을 만들지 않고 이 스프레드시트와 엑셀을 파워 쿼리로 연결함으로써 구글 서베이에 응답이 들어오면 그것이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쌓이게 되고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파워 쿼리를 통해서 엑셀에도 쌓이는
이런 어떤 연결된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파일에 다운로드해서 엑셀 형식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것은 사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쌓이지 않아서 파워 쿼리로 연동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라고 여러분께서 파워 쿼리에게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렇다면 스프레드 시트, 원본이 있는 스프레드 시트의 위치를 파워 쿼리에게 알려주셔야겠죠. 스프레드 시트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웹상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있는 주소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이 스프레드 시트의 데이터 주소는 공유 버튼을 통해서 이 스프레드시트의 위치가 어디인지 주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이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주소를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링크 보기, 링크가 있는 인터넷상의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여기 한번 변경을 클릭해 볼까요? 변경을 클릭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의 정확한 주소는 어디인가?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주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제한이 되어 있다거나 특정 어떤 도메인에 이런 이용자들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파워쿼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갖고 오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겠다 라고 하는 옵션을 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겠다 라고 선택하시고 이 주소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 링크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복사했습니다. 자, 이제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완료. 이제 파워쿼리에게 알려줄 데이터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확인했습니다. 엑셀 빈 통합 문서를 하나 열고 파워쿼리를 본격적으로 스프레드시트에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